타이밍에 녹화가 됐네요. 네.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면 왼쪽에 써있기는 한데요. n개의 관찰된 반응 변수를 확률 변수, 확률 벡터 y로 놓고요. 그 다음에 반응 변수를 설명하는 선형 모형을 매트릭스 벡터 노테이션으로 쓰면은 y는 x 베타 더하기 엡실론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자, n개의 관찰치가 하나하나의 관찰치는 자기한테 들어온 k개의 설명 변수 플러스 인터셉트에다가 각 개수가 곱해진 꼴이었어요. 그 다음에 각 옵저베이션에 대한 인디펜던트한 노이즈 텀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베타를 추정하는 방법은 많긴 한데 가장 우리가 맨 처음 고려했던 방법이 최소 제곱 추정법이었죠. 그 다음에 1학기 때 배우셨던 게 최소 제곱 추정법이 사실은 요 에러 텀이 너무 좀 작게 써서 죄송합니다. 에러 텀이 각각이 IID고 민이 제로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이면은 걔네를 n개를 모아주면은 다별량 정규분포 민은 0벡터 그 다음에 공분산 행렬은 시그마 제곱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가지고 요 녀석에 대해서 베타랑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가능도 함수를 쫙 쓰면 베타의 최대 가능도 추정량 식이 결국엔 전개를 하다가 보면 최소 제곱 추정량 구하는 식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지난 수요일에 수업 끝나고 연습 문제 A번 올렸던 게 그거랑 좀 관련이 있죠. MLE를 한번 다시 계산해 보라고 제가 연습 문제를 냈었습니다. 봤어요? 뭐지? 있었나? 네. 중간고사 때는, 죄송합니다. 1학기 때는 시그마 제곱이 known,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베타 제곱의 MLE를 한번 유도해 봤는데 어차피 시그마 제곱이 unknown이라고 하고 다시 유도식을 써도 베타의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 최소 제곱 추정량인 거랑 같은 거 변하지 않고요. 걔를 쫙 계산을 해보면은 요런 회계망측한 놈이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베타의 추정량을 구하고 나면 이제 y를 내가 다 관찰했다고 가정했을 때 y의 실제값 말고 y의 예측값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었죠. y의 예측값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내가 구한 회기선의 그 회기 개수들을 데이터에 다 입력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식을 전개하면은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였으니까, 자, 여기 매트릭스 형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를 h라고 두면은 이 h라는 행렬이 직관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뭐였죠? y, 위, 칼 x로의 정사형을 뜻하는 사령 변환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통계적인 그 가설 검정이랑 신뢰 구간 같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분포적인 상징 같은 걸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2차 형식의 성질을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자, 고정된 행렬 AB가 몇 빙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라는 행렬을 뭐 노말
스탠다드 노멀 미니 0벡터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항등행렬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G 트랜스포즈 A G는 어떤 분포 따랐는지 기억나요? 어차피 G 제곱들을 다 더한 게 뭔가 카이 제곱 분포의 정의였죠. N개를 다 더하면 D개의 각 성분들을 제곱해서 다 더하면 카이 제곱 D인데 A가 중간에 2차 형식으로 껴있으면 A의 랭크만큼을 자유도로 가진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아이덴포텐트 매트릭스는 랭크를 계산할 때 그냥 트레이스로 계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2차 형식이 독립인지 아닌지 보고 싶어. 뭘 보면 됩니까? 두 2차 형식인지 독립인지 보고 싶어. 두 2차 형식이. 그러면은 AB 곱해서 영행렬인지만 보면 되죠? 이거 직관을 왜 그랬어요? A가 아이덴포텐트고 시메트릭이니까 A를 하나 더 집어넣어. 그래서 얘는 그냥 사실 AG의 놈의 제곱이죠. 얘는 BG의 놈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둘이 인디펜던트인지 보는 거는 AG랑 BG가 인디펜던트인지 보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 노트를 계속 보겠습니다. 애플 펜슬이 배터리가 많이 없네요. 지금 꼭지들을 보시면 자, LS2의 성질, 그 다음에 에러 베리언스의 추정, 그 다음에 자, 가설 검정 관련해서는요. 지금 회계 개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보통 관심사가 첫째로 이 모형 자체가 이 모든 설명 변수들이 다 쓸모가 있냐를 가장 먼저 궁금해 합니다. 좀 이거를 글로벌 널이라고 하는데요. 자, yi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 i1 더하기 다다다 베타 k x i k 더하기 엡실론 i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설명 변수가 들어가는 파트가 여기 베타 1에 대한 베타 1 개수부터 베타 k 개수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현상을 어떤 설명 변수로 설명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지금 H0는 뭡니까? 설명 변수들이 하나도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가장 먼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각 하나의 코에피션트가 0인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한번 검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하나가. 얘는 보통 로컬 널이라고 불러요. 자,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가설 검정을 먼저, 실내 구간을 먼저 하고 가설 검정을 보통 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내 구간이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게 이 베타 1, 베타 2, 베타 0, 베타 k 각각에 대한 실내 구간을 이렇게 구하고 싶거든요. 자, 실내 구간을 구하는 방법도 가설 검정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다시 4쪽 말에서 5쪽 처음으로 왔어요. 최소 조합 추정량의 성질. 자, 혹시 진도 나가기 전에 질문 있나요? 북점 문점을 네. 풀이를 올려주시나요? 필요한가요? 과제요, 과제.
아, 연습 문제? 네. 필요하지 않아 보였었는데 필요한가요? 알겠습니다. 한 수요일에서 목요일쯤에 올리도록 하죠. 자, 지금 최소 제곱 추정력 베타 햇은 저 녀석 베타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의 성질이 궁금해요. 자, 그러면은 저 녀석의 성질을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자, 요거 두 개뿐입니다. 자, 지금 엡실론의 정교성 필요 없어요. expectation하고 베타 볼까요? 베타 볼까요? 자, expectation하고 베타는 여러분 혹시 이거 1학기 확률통계학 숙제에서 봤던 기억나요? 네, 그러면은 빨리 쓸게요. 이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이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x 베타 더하기 엡실론. 제가 편의상 원래 보통 제가 이 x를 다 이 더블 볼드로 많이 쓰는데 제가 지금 휘갈기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저쪽에 뭐 나옵니까? 맨 오른쪽에 expectation of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랑 자기 자신 다시 날아가니까 그냥 베타만 남고 더하기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엡실론 이렇게 남나요? 자, 요거에 의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베타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 우리 x도 지금 디터미니스틱한 녀석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고 얘는 익스펙테이션 제로니까 자, 그럼 뭐만 남습니까? 베타만 남죠? 자, 그러면 오른쪽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좀 줄이고 싶은데 이렇게. 자, 그러면은 베리언스 베타도 자, 아까 여기 식 정리했던 거는 똑같이 쓸 수 있죠. 베리언스 오브 베타 더하기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인버스 엡실론. 자, 다변량 확률 벡터의 베리언스는 리니어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되죠? 앞 뒤로 나가죠? 그래서 다음에 산형 평행 이동은 베리언스에 영향 안 미치죠. 그래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곱하기 x 트랜스포즈 곱하기 시그마 제곱 i 곱하기 저 녀석의 트랜스포즈라면은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중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빼고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가 나머지랑 캔슬 되니까 뭐만 남아요? 시그마 제곱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만 되죠? 그래서 여기의 메시지는 에러 텀이 사실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에러 텀이 미니 제로고 IID로 분산만 갔다면 LSE는 베타의 비편형 추정량이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메시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이 내가 베타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거 만들려면 X는 알아요. 얘를 추정해야 뭔가 베타의 신뢰 구간 이거 이용해가지고 베타의 신뢰 구간 같은 거 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 추정에 이제 무표준 편차의 추정량이 필요한 것처럼 회귀 분석에서도 자, 요 회귀 개수들의 신뢰 구간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추정량뿐만이 아니라 추정의 베리언스 있는 요 녀석의 신뢰 그 추정량이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약간 좀 직관을 먼저 생각해 보죠. 레지듀의 정의 기억나요? 자, 설명 변수가 한 개면은 각 xi, yi가 관찰된 자료가 이렇게 2차원 유클리디안 평면 위에 x축, y축이 가로축, 세로축이라는 과정을 쫙쫙 찍혀 있고, 그 다음에 y는 베타 제로 획터에 베타 1 트랜스포즈 x라는 회계 직선이 이렇게 쫙 찍히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 회계 직선은 각 yi들과 요 잔차의 제곱들을 최소화시켜주는 최소 제곱 추정량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yi로 했을 때 xi에 대해서 yi의 예측값을 우리가 yi 햇이라고 했었고, 자, 어차피 그 에러텀의 성질을 잘 보려면 이 잔차를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잔차의 제곱합을 잠깐만 살펴봐요. 자, 이게 왜 가장 자연스럽냐면 우리가 모분산의 추정량을 추정할 때는 편차의 제곱합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죠. 그렇죠? 편차 제곱합이라는 것도 사실은 각 n개의 관찰 값들을 어떤 단일한 스칼라로 설명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단일한 스칼라 대비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지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설명 변수가 없을 때 모든 n개의 개체를 동일하게 표본 평균으로 설명한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각 y에 대한 설명 변수가 있어가지고 표본 평균으로 y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추세선 위에서의 이 예측값으로 지금 이 yi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평균에서 모표준 편차, 모분산 추정할 때 얘 보는 거나 에러 베리언스 추정할 때 얘 보는 거랑 아이디어는 사실 비슷한 거예요. 어쨌건 자, 그래서 잔차 제곱합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 잔차 제곱합을 잘 살펴보니까 자, 잔차를 E라는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자, 각각은 뭐였습니까? y1 yn 빼기 y1 햇부터 y의 햇까지의 뺄셈이죠? 그럼 이래가 뭡니까? y 빼기 y 햇이죠? 레지듀얼 하나가, 레지듀얼이라는 n×1 벡터 하나가 y 벡터 빼기 y 햇 벡터 하나에 대응이 되죠? 여기까지 따랐어요? 근데 자, y 햇이 뭐였죠? hy로 쓸 수 있죠? 그러면은 y 빼기 y 햇은 선형변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근행렬 빼기 햇 매트릭스 곱하기 y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 기억해요? 아이덴티티 빼기 핵 매트릭스가 시메트릭인 건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덴포텐트인 거 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뭐 H의 데피니션상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대입해가지고 착 전개하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그냥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 H가 컬럼 X의 컬럼 스페이스로의 정사형이었으니까 이 녀석은 뭡니까? 컬럼 스페이스에 직교하는 영역으로의 정사형이겠죠? 그래서 얘도 또한 정사형 오퍼레이터니까 역시 제곱 두 번 정사형과 한 번 정사형과 똑같죠? 아이덴포텐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레지듀얼을 그냥 그 Y의 리니어 트랜스폼 형태로 그냥 바꿔 쓴 거고, 밑에 줄은 트랜스포즈를 밑으로 전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H는 시메트릭 매트릭스니까 트랜스포즈 없앴고요. 자, I 빼기 H가 아이덴포텐트 매트릭스니까 결국 Y 트랜스포즈 I 빼기 HY라고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메시지. 잔차제곱 팝 또한. 자, 우리가 설명 변수 없을 때 그냥 표본 분산 계산할 때 요 xi 빼기 y 바의 제곱 잔차제곱 팝을 이것도 아이덴포텐트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었던 거 기억해요? y 트랜스포즈 곱하기 아이덴티티 빼기 n분의 1 트랜스포즈 y로 쓸 수 있었잖아요. 예. 얘도 쿼드라틱 폼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매트릭스가 아이덴포텐트였던 것처럼 요 산형매기 분석에서의 잔차 제곱 합도 관찰된 확률 변수의 쿼드라틱 폼으로 쓸 수 있는데 중간에 있는 녀석이 이제 아이덴포텐트 매트릭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설명 변수 없을 때 시그마 제곱을 추정량으로 S 제곱을 쓸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뭐였죠? 시그마 제곱분의 n 빼기 1 S 제곱이 카이 제곱 n 빼기 1 따랐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에 대한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 유도 같은 걸 좀 하고 싶어요, 지금. 그래야 이제 이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을 이 회귀 분석 세팅에서 유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뜬금없지만 요 관찰부터 한번 보시죠. Y 말고요. 이 I 빼기 H라는 자 오퍼레이터에 자 H는 다시 X의 컬럼 스페이스로의 정사형이었죠. 거기 앞에 X 벡터를 앞에 곱해요. 그럼 0 나와요. 왜일까요? 뭔가 비슷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그냥 전이 써가지고 전개하셔도 됩니다. 바로 0 나옵니다. 전개하셔도 0 나와요. 근데 손 쓰기 귀찮으니까 잘 생각해봐요. X 베타라는 게 뭡니까? X라는 녀석의 오른쪽에 벡터 하나 곱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의 원소입니까? X의 칼럼 스페이스 원소죠. 왜죠? 보통 X 베타라는 거는 뭐야? 이렇게 X1, X2 다 닫고 X 잠깐만 열 벡터가 쫙 있고 어기에 베타와 제로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은 산형대에서 배운 게 요 표현은
베타 제로 곱하기 2에 여기 베타 1 곱하기 2에 이 선형결합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자, 그래서 X의 열공간에 사는 녀석을 다시 X의 열공간으로 프로젝션 하면 자기 자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해도 자기 자신, 그래서 빼면 0이겠죠? 그래서 자, 이거에 착안해서 이거 한번 써봅시다. 자, 시그마 제곱분의 SSE는 제가 혹시 이 단어를 정의한 적이 있나요? SSE라는 단어를?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자, SSE는 이 단어가 SS가 대문자로 붙어있고 옆에 이가 첨자로 붙어있죠? 보통 SS는 Sum of Squares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SS는 보통 어떤 무언가의 제곱합을 지칭하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잔차의 제곱합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잔차의 제곱합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좀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오른쪽을 Error Sum of Squares라고 부르고 싶어서 SSE라고 썼습니다. 네, 이게 관용적으로 좀 굳은 말이라서 SSE라고 쓰는데 사실 더 정확한 워딩은 사실 Residual Sum of Squares죠? 네. 그럼 SSR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사람들은 그냥 E라고 씁니다. 그럼 SS 그 E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나요? SST, SSR 이런 거 나옵니다. 네. 네. 제가 이 회귀문서 배울 때는 SSG란 단어가 없었어가지고 저기 뭐야 전혀 그 어떤 기시감 뭐라지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었어요. 근데 아무튼 보통의 그 여기 Sum of Squares를 지칭하는 단어에 보통 G는 없고요. E, 뭐 R, T 정도 있습니다. 네. R은 그래서 레지듀얼이라 다르다. 그렇죠. SSR은 다른 걸 지칭합니다. 네.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SSE는 시그마 제곱분의 Y I 빼기 H Y. 자, 그러면은 자, 위의 옵저베이션을 잘 생각해 보시고 I 빼기 H가 아이덴포텐트 매트릭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 녀석이 얘랑 똑같다는 걸 생각하시면은 어차피 얘 곱해서 0이니까 Y 빼기 X 베타 집어넣어도 되죠?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쫙 정리하면은 자, 시그마 제곱분의 1 Y 빼기 X 베타 트랜스포즈 I 빼기 H Y 빼기 X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여기서 베타는 그 트루 베타입니다. 트루 파라미터. 그러면은 우리가 y는 x 베타 더하기 엡실론 가정하고 있었으니까 여기가 엡실론, 여기가 엡실론이겠네요.
그래서 남는 거는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안에 넣어주면은 시그마분의 엡실론 트랜스포즈 I 빼기 H 시그마분의 엡실론 벡터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정규성 가정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아이고. 노말 0, 시그마 제곱 I 가정하고 써요. 자, 에러텀의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자, 이 녀석이 지금 노말 0벡터, 시그마 제곱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여기서 시그마까지 나누면 누가 되겠어요? 엡실론 나누기 시그마는 네, n차원 표준 다변량 정규분포 다르겠죠? 그러면은 해다가 I 빼기 H는 아이덴포텐트야. 뭔가 우리가 쓸만한 게 나오죠? 게다가 I 빼기 H 랭크는 뭐예요? 트레이스 I 빼기 H인데, 자, 지금은 트레이스 I 빼기 트레이스 H고요. n차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는 n이죠? 그 다음에 트레이스 x,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인데, 자, 이거 자리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x 되죠? 그래서 날아가지고 얘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죠? 몇 차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까? 요게 이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디서 왔던 거냐면 y 하나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i 1 더하기 베타 k x i k 더하기 엡실론 i에서 요걸 n개 쌓아가지고 이게 된 거고, 요 녀석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요걸 n개 쌓아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베타가 베타 제로부터 베타 k까지 차니까 베타는 k 플러스 1 곱하기 1 벡터고요. 자, x는 1 xi1 xik 열이 k 플러스 1인 거를 n개를 켜k 쌓은 거죠. 얘는 n 바이 k 플러스 1. 그럼 얘 디멘전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1 바이 k 플러스 1이죠. 그래서 n 빼기 k 더하기 1입니다. 자, 책에서는 그 설명 변수의 개수를 k개로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베타 제로 인터셉트 항 포함해서 우리가 추정해야 하는 총 파라미터의 개수는 보통 p개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 결론은 시그마 제곱분의 SSE는 카이 스퀘어 n-k 빼기 1 또는 카이 스퀘어 n 빼기 p를 따른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명 변수 없을 시절에 모 표준 편차를 대충 카이 스퀘어로 어떻게 추정해가지고 불편 추정량 유도했던 게 비편향 추정량 유도했던 것 대충 라인이 비슷하게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는 평균이 어땠는지 기억나요? 평균이 자유도랑 똑같았죠? 자, 그러니까 n 빼기 k 빼기를 넘기고 시그마 제곱 올리면 어떻게 돼요? expectation of SSE 나누기 n 빼기 k 빼기 1은 시그마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이 회귀 분석 세팅에서 이 에러의 베리언스, 우리가 가정하고 있던 지금 우리가 엡실론 랜덤 에러는 우리가 관찰하지도 못한 항이잖아요. 관찰하지도 못한 항에, 자, 관찰하지도 못한 항이 각자 독립적으로 등분산 시그마 제곱의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 저 에러 베리언스의 비편향 추정량은 이렇게 n 빼기 파라미터 개수분의 잔차 제곱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요꼴이 되게 좀 낯선가요? 전혀 낯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설명 변수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봐요. 설명 변수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연습 문제 있었죠? 제가 연습을 낸 건데, 그러니까 의도가 이겁니다. 설명 변수가 아예 없다는 거는 각 yi를 그냥 베타 제로 더하기 엡실론 i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때, 자, 정리를 해보시면은 베타 제로 LSE는요, 그냥 설명 변수 없을 때는 리스트 스퀘어 수준이 그냥 y 바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냥 어떤 폼으로 리듀스가 되냐면은 n 빼기 1분의 1 sum i 10까지, 자, yi 빼기, 자, 지금 얘는 SSE는 예측값과 죄송합니다.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합이죠? 얘 그냥 설명 변수 없으면 그냥 표본 분산입니다, 그냥. 그래서 표본 분산 개념의 자연스러운 확장이에요. MSE는 어떤 모양이죠? 아, 좋은 질문입니다. 얘는, 자, 아까는 SS죠? 여기는 MS입니다. mean square입니다. 아까는 sum of squares, 이거는 mean of squares입니다. 그래서 sum of squares, sum of error squares를 약간 뭐 샘플 사이즈에 대입되는 걸로 나눠서 평균을 취했다고 해서 좀 요 텀을 MSE라고 불러요. 자, 리마크. 자, 지금까지는 뭐 한 겁니까? 우리가 에러 텀이 II이고 정규분포고 같은 분산을 따를 때 그 추정량을 의도한 건데요. 사실 여기서 정규성 가정은 사실 없어도 여전히 이 MSE가 비편향 추정량이고 심지어 일치 추정량이라는 것까지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킵할 거예요. 요거 하는 순간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조합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역시 y는 x 베타 더하기 엡실론이고, 엡실론이 노말 n차원 다별량 정기분포 민 제로,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가정했을 때, 자, 언노운 파라미터가 베타랑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 베타랑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가늠도 하면서 쫙 쓰면은 MLE랑 그 다음에 시그마 베타 MLE랑 시그마 제곱 MLE 유도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아까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손으로 써보면은
이 베타의 MLE는 최소 제곱 추정량이랑 똑같고요. 그러니까 그 노말 뮤 컴마 시그마 제곱에서도 뮤랑 세타 제곱의 MLE 추정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모두에 대해서 다 한 번씩 미분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시그마 제곱의 무슨 값이든 상관없이 뮤에 대한 최소화 문제가 돼가지고 뮤의 MLE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항을 이제 다시 대입해서 시그마 제곱에 대한 MLE를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자, 요게 요 아이디어가 그대로 차용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마 제곱이 언노운이라고 해도 베타의 MLE를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시그마 제곱의 MLE까지 구하면 뭐가 되냐면 아까 보신 에러 썸 오브 스퀘어스를 샘플 사이즈 빼기 파라미터 개수가 아니라 그냥 샘플 사이즈로 나눈 녀석의 MLE가 됩니다. 자, 샘플 사이즈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우리가 그 설명 변수가 없는 그냥 정규 분포에서도 시그마 제곱의 최대 가능도 추정량 분모가 n이었죠. 표본 분산의 분모가 n 빼기 1인 거랑 달랐죠. 그렇지만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대충 비슷해지죠? 마찬가지로 자, 정교성 가정하에서 시그마 제곱의 MLE는 분모가 n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그마 제곱의 비편향 추정량으로서 정의했던 MSE는 n 빼기 k 빼기 1분의 1 SSE니까 역시 분모가 좀 다르죠? MLE랑 이 MSE랑 조금 분모는 달라요. 하지만 n이 무한대로 어심타티컬리라는 말은 n이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n이 충분히 크면은 둘이 뭐 거기서 비슷하겠죠? 그럼 여기까지 보신 걸로 아웃풋은 나중에 보는 게 좋겠어. 자, 이 단원의 맨 처음 나왔던 예제 데이터가 딜리버리 타임 데이터였거든요. 설명면서 2개에다가 그다음에 리스판스가 뭐 배달 시간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해서 이제 에러 썸 오브 스퀘어스를 계산해 보니까 대충 233 정도가 나왔대요. 자, 그 다음에 에러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터는 자, SSE를 샘플 사이즈가 25개였거든요. 25개에서 설명변수 빼기 1 해가지고 이제 10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뭐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마이너스 1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터셉트에서 나온 거예요. 네. 여기는 설명 변수 개수, 얘는 인터셉트.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R 아웃풋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쯤입니까? 자, Estimated Coefficient는 알아요. 이건 베타 햇, 그쵸? 새로운 정보 10.6230 여기 있네요. 자,
22 degree of freedom. 그 다음에 3.259가 뭐 같습니까? 요 녀석의 루트죠. 자,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이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르는 거는 요쪽에 베리언스의 스퀘어 루트의 추정량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면 자, 아이고 어디 갔어? 얘가 베타이시고 그러면은 베리언스 베타에서 뭐였어요? 시그마 제곱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랬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추정할 수 있게 됐잖아. 끼워 넣어요. 자, 얘 끼워 넣어요. 대입. 대입하면 우리가 얘도 x도 이미 알고 시그마 제곱 햇도 아니까 자, 컴퓨터한테 시그마 제곱 햇 곱하기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는 계산을 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현재 맥락에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는 몇 바이 몇 매트릭스입니까? 현재 이 이그젠플에서 3x3죠? x가 25 곱하기 3 매트릭스니까요. 자, 얘가 3x3. 자, 그러면 R한테 이거를 돌린 어떤 명령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R은 자체적으로 이 최소 제곱 추정량을 계산한 다음에 이 3x3를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저장해두고 있다고 치면 자, 베리언스 오브 베타 1 햇은 얘랑 무슨 상관이 있죠? 얘의 공분선 행렬이 3x3 행렬이라면은 얘의 첫 번째 성분의 베리언스는 여기에 다이오고널에 저장되어 있겠죠? 자, 죄송해요. 베타가 베타 1 제로 햇, 베타 1 햇, 베타 2 햇이니까요. 베타 1의 베타 1 햇의 베리언스는 두 번째 성분 2x2 성분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자, 요 녀석의 1x1 성분, 2x2 성분, 3x3,3 성분이 어디로 가 있겠어요? 얘가 얘겠죠. 물론 그 제곱근 씌워서요. 얘가 얘겠고 얘가 얘겠죠. 우리가 이제 많이 알았네요. 자, 이제 여기 2개 남았습니다. 2줄 남았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로지스틱 회계 때랑은 뭐가 다르죠? 로지스틱 회계 때는 이거 스탠다드 에러도 어떻게 구했죠? 그냥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구해가지고 그 피셔 인포메이션 인버스의 그 성분들로 했죠. 자, 그런데 로지스틱 회계 분석 때는 우리가 그 이그젝트한 베리언스는 몰랐어요. 잘 생각해봐요. 피셔 인포메이션은 어심타틱 베리언스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선형회계 분석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모형이 좀 간단해가지고 이 베리언스의 이 n이 무한대로 가지 않아도 우리가 베타의 베리언스 공식을 알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LS의 성질도 했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의 추정도 했고, 이제 이 가설 검정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 가설 검정들은 각 코에피션트에 대한 가설 검정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요 글로벌 널 테스팅은 이렇게 I 아웃풋 뽑을 때 조금 아랫줄에 좀 써 있어요. 아랫줄에 써 있는 걸 먼저 볼 거예요. 근데 이 글로벌 널 테스팅을 하는 어떤 수학적인 기술을 익히고 나면 로컬 널 테스팅을 하는 기법도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저 표에 스타가 붙어 있는 거는 p-value 값이 너무 작은 거는 3개 붙어 있는 거고 하나 붙으면 0.5보다 작아서라고. 아, 맞습니다. 아주 좋은 관찰이네요. 보통 연구하는 사람들이 P가 0.05보다 작은지를 가장 궁금해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의 수준 5%에서 자 베타 0이 0이라는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베타 1이 0이라는 규모가설도 세게 기각, 그 다음에 베타 2가 0이라는 규모가설도 좀 세게 기각하는 건데, 이 별은 보통은 별 하나가 P가 0.05보다 적으면 별 하나를 붙이고요, P가 0.01보다 적으면 2스타를 붙였던 것 같고 0.001보다 적으면 3스타를 붙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건 아니고 그냥 뭐랄까 가독성을 높여주는 그냥 하나의 편의 기능일 뿐입니다. 그럼 지금은 설명 단수가 다 의미가 있다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널을, 그러니까 로컬 널로 보면 각각에 보면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거 잠깐만 요거 하나를 테스팅하는 거랑 모두가 의미라는 걸 테스팅하는 거랑은 약간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요거에 별도로 이거를 또 보는 건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H0는요, 자, H0의 가설은 인터셉트 빼고는 다, 그러니까 항들이 모두 제로이 됩니다. 즉 설명 변수들이 쓸 데가 없다입니다. 그 다음에 H1은 그거에 반대겠죠. 적어도 하나는 쓸 데가 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뭐 글로벌 널은 보통은 리젝을 하기 마련인데요. 샘플 사이즈가 정말 작거나 아니면은 정말 설명 변수가 하등에 쓸 데가 없는 경우에는 글로벌 널도 리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이거 하기 위해서 어디서 갑자기 분위기 이게 안오버가 됐는데요. 혹시 Analysis of Variance 또는 분산 분석 또는 안오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런 파운드 저희 네, 아, 오케이. 예. 다른 분 없어요?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단일한 기법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 말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베리에이션. 그래서 변동을 분석하는 게 조금 더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럼 무슨 변동을 분석하느냐. 자, 뭘 할 거냐면 sum of squares들을 분석할 겁니다. 자,
물론 수학적인 데리베이션들이 있지만 그 전에 직관부터 한번 볼게요. 설명 변수가 정말 하등에 쓸모가 없는 경우를 하나 그려보고, 그래서 추세선을 그렸더니 이래.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이 현상을 되게 잘 설명하는 것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경우를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여전히 우리는 이 잔차를 되게 주목을 할 건데요. 자, 6쪽의 마지막에 보시면 yi 빼기 yi 핵은 잔차죠. 그렇죠? 잔차를 뭐랑 비교할 거냐면은 평균 y의 표본 평균 뺄 때랑 비교할 겁니다. 자, 근데 직감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y 바라는 거 자체가 뭡니까? 설명 변수가 하나도 없을 때 yi를 그나마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설명 변수가 우리가 어떤 y의 어떤 그 관찰값의 설명 변수가 하나도 없던 시절에 그냥 어떤 단일한 스칼라로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 A 솔루션이 뭡니까? y 바죠? 자,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y 바를 수평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한 이쯤 되려나? y바 쭉 있고요. 자, y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y 좌표들만 평균값을 취한 거예요. 그러면은 핏이 좀 쓸모가 없을 거랑 쓸모가 없는 것 같을 때랑 핏이 쓸모가 있는 것 같을 때를 상황을 비교해보죠. 자, 이게 yi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i 해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y 바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좋은 예제가 어디 있을까? 점 하나 새로 찍죠. 자, 요거를 yi고 요 녀석이 yi 해시고 y 바가 밑에 있어요. 자, 늘 어차피 같은 축에 있으니까 yi랑 y 바의 차이는 자, 그냥 빼고 더했어요. 실제값과 잔차의 차이랑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랑 예측값과 표본 평균의 차이로 지금 나눠서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sum i부터 n까지 쫙 더해요. 자, 그러면은 사실 그러면은 곱셈공식 전개하면은 각자 제곱합인데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죠? 교차 제곱이 있죠? 교차 곱 파트가 있는데 교차 곱 파트가 이제 0이 되는 거는 밑에서 유도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제곱해서 더하면은 이 yi의 편차 제곱합이 자, 잔차의 제곱합이랑 그 다음에 예측값과 예측값에 대한 그 제곱합 파트로 나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 자, 용어가 새로 나왔죠? 잠깐만. 배터리가 다 됐네. 아이고, 어떡해. 네, 조금 충전할게요. 자, 좌측을 토탈 sum of squares라고 부릅니다. t가 토탈입니다. 그래서
total sum of scales는 자 여기는 설명 변수가 필요 없이 언제나 계산 가능한 파트죠. 그냥 y 자체의 변동입니다. 그 다음에 SSE는 error sum of scales고 잔차 제곱합이죠. 그래서 SSE는 우리가 설명력이 좋은 모형으로 핏을 했다면 SSE는 이 쫌쫌따리의 제곱의 합이니까 이거 아마 작을 거예요. 좀 핏이 안 좋은 것 같은 모형은 이게 커요. 그래서 어차피 SST는 설명 변수가 있거나 변하지 않아. SSE가 좋은 핏은 작을 거고 안 좋은 핏은 SS 클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기묘과설이 참이면 어떻게 쓰요? SSE가 크겠죠? 커야죠. 뭐? 여기다가 그 규모가설이 참이니까. 예, 잘못됐어. 설명 변수들이 하등에 쓸모가 없다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규모가설을 좀 리젝트하고 싶겠어요? 뭔가 SSE가 좀 작은 경우에 리젝을 하고 싶겠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SST는 이 둘의 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SSE가 작을 때는 이 SSR 파트가 크겠고 SSE가 클 때는 SSR이 작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SR 뭐 어차피 분자분모가 다 동치긴 하지만 뭐 역수를 취해도 동치긴 하지만 SS2분의 SSR만으로도 핏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겨요. 만약에 이 두 경우를 나눠서 저 SS2분의 SSR 한번 상상해보자. 자, 핏이 좋은 경우 에러 썸 오브 스케일스는 상대적으로 작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예측값 빼기 표본 평균은 상대적으로 크겠죠? 그래서 요거는 SS2분의 SSR이 되게 큰 경우고요. 반대로 여기는 SSE가 SSR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SSR분의 SSE가 좀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첨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빨리 나가느라고 이거 하나 깜빡했는데 이 예측값 있잖아요. 자, Y바가 원래 자료들의 표본 평균이죠. 예측값들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자, 저를 보고 갑니다. 얘도 Y바입니다. 뭐 유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가 헨 매트릭스였으니까 헨 매트릭스였으니까 얘네들을 다 더했다는 건 뭡니까? n분의 1 원 트랜스포즈를 앞에다 끼얹는 거죠? 요거 그냥 설명대수적으로 쫙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그냥 얘가 Y바가 쉽게 정리가 됩니다. 어쨌건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예측값 자체가 그 녀석의 표본 평균의 제곱합이니까 예측값들의 변동이죠. 그 다음에 얘는 잔차에서의 변동이고요. 그래서 그냥 좀 문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른쪽에 SSR 파트는 모델이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SSE 파트는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규모가설이 3이라면은 모델이 설명하는 부분이 작겠고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겠다. 다음에 만약에 설명 변수가 조금이라도 좀 쓸데가 있다면은 모델이 설명하는 부분이 클 거고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작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이 R은 뭐의 약자인지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네, 보통 그냥 서브 오브 스퀘어스 오브 모델, 전 이렇게 모델 서브 오브 스퀘어스라고 전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 그러므로 우리는 SS2분의 SSR이 크면 리젝트 H0를 하고 싶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직관이고요. 자, 직관은 직관이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SS2분의 AC, 이 녀석이 널이 true일 때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가 우리한테 관심사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얘기 안 한 게 요 둘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왜 0인지도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수학 좀 해보겠습니다. 실쪽의 중간은 Construction of the ANOVA Test Statistic and Null Distribution입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야겠어요. 왜 SST는 SSR-SS1로 쓸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햄 매트릭스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아이고 죄송합니다. 트랜스포즈가 뒤집혔네. 자, 햄 매트릭스랑 I 빼기 H 매트릭스는 둘 다 칼럼 X 칼럼 스페이스로 아니면은 그 녀석의 오소건의 컴플리먼트로의 정사형이다. 그러니까 둘 다 아이덴포텐트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n분의 1 원번 트랜스포즈를 또 J라고 합시다. 얘는 기하학적으로 얘도 정사형이었죠? 뭡니까? 모든 벡터가 1인 직선, 모든 성분이 같은 그 직선. 아이고, 죄송합니다. 1벡터로 이루어진 1벡터의 컬럼 스페이스, 즉 스팬 11111 스팬 1로 이 스팬 요 녀석으로 이제 정사형 연산자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랑 그다음에 아이덴티티에서 제 뺀 녀석 또한 모두 다 몇등응렬입니다. 자, 하나 더 봐야 돼요. 얘는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H 빼기 J요. 네. 자, 여기 이미 벡터가 들어온다는 거는 H 쪽으로 프로젝션 한 거랑 J 쪽으로 프로젝션 한 거의 둘의 차이죠. 뭡니까? 자, 얘 또한 아이덴포텐트인데요. 얘 제곱하면 어차피 H랑 J는 모두 아이덴포텐트니까 각각은 더하기 J, H 제곱이랑 J에 대응한 항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HJ 빼기 JH 이 두 항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X 열벡터 공간에 누구 있어요? 얘 들어있잖아.
x 차원을 만들 때 이 x 어떻게 만들어요? 맨 처음 열이 1111이요. 네, 뭐 이렇게 x11, x12 이렇게 채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본문 씁니다. since 컬 원으로의 컬럼 스페이스가 x의 열 벡터 공간의 서브 스페이스네요. 그쵸? 그러면 HJ랑 JH는 어떻게 간단하게 줄일 수 있죠? 자, 1벡터 공간으로 한번 정상시켰어. 걔를 포함한 스페이스로 다시 내렸어. 얘가 굳이 필요한가요? 얘 그냥 J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X가 컬럼 X가 스팬하는 그 공간으로 내렸어요. 근데 거기에 하위 공간으로 또 내렸어. 얘도 그냥 J랑 똑같죠? 더 작은 거지. 그쵸? 뭐 때문에? 이 H랑 J가 뜻하는 그 정사형 대상 공간이 서로 종속 관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속하는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 H 빼기 J가 돼가지고 아이덴포텐트가 되죠. 그래서 H 빼기 J가 아이덴포텐트인 이유는 컬럼 스페이스가 속했기 때문에 제곱해서 전개하면은 H 빼기 J로 정리가 다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스피릿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SST는 자, 그냥 편차 제곱합. 편차 제곱합은 우리가 이거 많이 연습했었죠? y i 빼기 j y 곱하기 i 빼기 j 그 다음에 y죠. 그 다음에 이 끝에 여기는 이제 다시 복습 안 해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i 빼기 j를 중간에 뺐다 더해요. i 빼기 j. 잠깐만. 자, 그러면 그냥 둘로 묶어서 전개를 하면 되죠. y 트랜스포즈 i 빼기 hy 더하기 y 트랜스포즈 h 빼기 jy. 위에서 보셨던 게 이 녀석은 요 녀석이랑 같다는 건 아까 우리가 봤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얘네 둘은 왜 같아요? H 빼기 J가 시메트릭하고 아이덴포텐트니까 얘 한 번 더 튀어나와가지고 얘를 뭐로 쓸 수 있어요? 자, H-J Y의 유클리디안 놈의 제곱이죠? 얘가 누구예요? 얘? 얘가 HY죠? 얘가 JY죠? 이 2차 형식으로 유도를 했고, 이제 2차 형식들 보셨던 성질들 이용해가지고 자, F 분포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층도 나가고 뭐 좀 놀다가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